자, 이번에는 그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전체 실행 흐름을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을 우리가 왜 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페리페럴 디바이스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설정된 인터럽트 핸들러입니다. 자, 페리페럴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유발하게 되면은 인터럽트는 GIC에서 먼저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GIC에서 인터럽트를 페리페럴을 받은 인터럽트를 ARM 프로세서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3단계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됩니다. 가장 먼저 ARM 아키텍처의 의존적인 루틴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ARM 아키텍처에 의존적이지 않은 그런 리눅스 커널의 인터럽트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아예 그 서버 시스템 레이어의 커널 함수들이 호출이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설정된 인터럽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흐름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프로세스는 실행 도중 인터럽트 벡터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점프를 하게 돼 있죠. 2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자, IRQ 서브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커널 함수로 호출이 되고, 그리고 인터럽트와 관련된 그런 여러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라든가 여러 관련된 자료 구조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그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정보를 읽어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호출을 합니다. 3단계는 인터럽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구현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럽트 후반부입니다. 실질적으로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처리 실행 흐름은 4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단계, 3단계에서 단계가 하나 늘었죠. 이게 무엇이냐면 바텀 해프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는 좀 더 간결하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코드를 수행하고요. 상대적으로 지연해서 처리가 돼도 되는 그런 동작을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인터럽트 핸들러와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 바텀F 기법을 활용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디자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럽트를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인터럽트는 ARM 아키텍처에서는 exception 한 종류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 이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ftrace 메시지에서는 아래에서 윗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자, finish task switch라는 요 함수에 시작 주소에서 0x98번지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함수 호출 흐름으로 실행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ARM VDate 아키텍처에서는 exception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럽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인터럽트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즉 프로세서 관점에서 인터럽트는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그런 그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일을 실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관점, 프로세스 입장에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유발하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2번으로 실행 흐름이 바뀌고요. 프로세스는 이 구간 동안 자신이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즉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루틴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실행을 방해합니다. 자, 인터럽트에 대한 서비스 루틴이 실행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프로세스가 하던 일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인터럽트가 이 단계에서 다시 유발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인터럽트를 핸들링하는 서비스 루틴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즉 인터럽트 핸들러가 처리가 된 루틴은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터럽트라는 그 속성 그 자체가 프로세스의 동작을 방해하는 하나의 소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디자인할 때 요구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처리가 해야 될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정의된 여러 메모리 맵드 IO에 접근해서 인터럽트와 관련된 후속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코드를 굉장히 많이 실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코드, 그리고 후반부로 상대적으로 지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코드, 두 단계 코드로 나눠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전체 구조도는요, Threaded IRQ라는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을 적용해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디자인하는 전체의 실행 흐름입니다. 자, 인터럽트가 유발이 된 다음에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는 그 구조,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가 실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어요. 인터럽트 유발이 되면 이와 같은 실행 흐름에 따라서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럽트 핸들러가 실행이 됩니다.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빠르고 간결하게 코드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후반부용으로 생성된 IRQ 스레드, 스레드드 IRQ의 그 동작 방식을 여러분께 설명을 이후에 드릴 텐데, 스레드 IRQ의 핵심은 IRQ 스레드입니다. IRQ 스레드는 해당 인터럽트를 후반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커널 스레드인데요. 요 IRQ 스레드를 깨웁니다. 깨우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요. 되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유발이 된 그 시점에 프로세스의 코드로 되돌아가게 되죠. 자, 이후에 IRQ 스레드는 깨어나서 이와 같은 실행 흐름으로 인터럽트 후반부로 처리가 될 코드를 IRQ 스레드 콜백하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럽트를 핸들링하는 코드는 인터럽트 핸들러와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 두 가지 단계, 그러니까 인터럽트 핸들링하는 코드를 두 단계로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단계, 그리고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